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곧 나올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CPI 발표를 앞두고 비교적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대형 기술주들의 선전으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0.75% 오르면서 14,969.65, 15,000선에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4,783.45로 장을 마쳤고요. 다우존스도 0.45%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대체로 예상하는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 미국 CPI 수준은 전년 대비 3.2% 정도입니다. 전달인 11월보다 오히려 약간 오를 걸로 예상하지만요. 근원 CPI,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아질 걸로 봅니다. 다시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지는 걸 우려할 만큼은 아니지만 조기 금리 인하를 확신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특히 간밤에는 연준의 2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또 등판했습니다. 찬물을 주로 끼얹는 분이죠. 한동안 제약적으로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서 3월 인하 기대를 시켰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최근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의 발언 이후로 높아졌던 양적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장 금리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금리 함께 보면 보시는 것처럼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소폭 상승 4.03%의 금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 국채 2년물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간밤에 10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요. 적당히 소화된 걸로 평가됩니다. 발행 당시의 시장 금리보다 살짝 높은 금리로 발행되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에서의 돈값만큼 받으려고 했더니 그 정도면 안 사 하는 반응이 좀 있어서 금리를 살짝 높여서 발행해야 할 필요는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따라서 시장 금리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핀비즈맵 가서 개별 종목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지금 오르긴 올랐는데 상당히 칙칙하게 올랐죠. 오른 건지 안 오른 건지 색깔만 봐서는 알 수 없는 0.57% 상승에 그쳤습니다. 월가의 여러 기관들이 잇따라서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을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레드번 애틀랜틱 에쿼티스가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1일 만에 세 번째입니다. 바클레이즈, 파이퍼 샌들러에 이어서 세 번째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빅테크들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쾌속 순항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또 저렇게 초록색으로 올랐습니다. 사흘 연속, 이번 주 들어서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마감 후에 드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삼성전자를 사듯이 보통 투자자들이 편하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실제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게 됐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SEC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못마땅해 하는 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이지만요. 비트코인 신탁을 운용해온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에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었죠. 그리고 SEC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제기되었고요. 대부분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오늘 새벽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내줘야 하는 시점에 다른 운용사들이 내놓은 ETF 11개에 대해서도 모두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잠시 후에 박승진 팀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는 살펴보고 가야죠. 유가 함께 보시면요. 유가는 보시는 것처럼 소폭 하락세입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1.2% 하락해서 71.37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1% 하락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집계 결과 지난주에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같은 유가 상승 압력은 여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중동에 최근 들어서 네 번째 방문했지만 소득을 거의 거두지 못했다는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요 둔화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유 재고는 계속해서 남아도는 분위기다 라는 시각이 퍼지면서 유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개방된 오픈소스 기술까지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미국 하원의 중국 특위가 정부에게 중국이 미국 버클리 대학이 내놓은 반도체 관련 오픈소스를 못쓰게 하는 법안을 만들 걸 검토하자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가 특정 명령어에서 정해진 작동을 하게 하는 오픈소스 명령어 집합인데요. 중국의 화웨이나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이 이 오픈소스를 무료로 씁니다. 중국이 계속 이걸 쓰면서 고급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게 미국 하원의 시각입니다. 현실화는 좀 멀어 보이지만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CES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1,1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봉쇄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참여가 저조했지만요. 이번 CES에서는 거의 코로나 직전의 규모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상징적인 기업들은 불참했지만요.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AI를 탑재한 가전까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걸 지금 CES에서 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애국 소비 여파로 풀이되는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 급증이 나타나고 있고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는 4분기에 11% 감소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난해 미국의 연간 최대 교역 파트너로는 멕시코가 마침내 중국을 추월했을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에 점점 이 같은 분리와 함께 양강의 갈등이 고착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간밤